궁전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처음 왕이 사는 곳이죠. 왕이 먹고 자고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궁은 이걸 더 넘어서요. 여기는 루이 14세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인 동시에 왕으로서 통치하기 가장 힘든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왕국의 귀족들이거든요.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통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의무로 생각하는 귀족들을 길들이고 조련하는 장소로도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에 한번 발을 디디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덫과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넓은 프랑스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귀족들을 베르사유로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놀거리, 볼거리, 축제와 오락을 베르사유로 집중시키고 대운하에 배를 띄워놓고 곤돌라를 띄워놓고 또 오락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온갖 좋은 걸 다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도 자연스럽게 사치와 낭비가 일상이 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아,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늘날은 의미가 좀 변화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러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단체를 후원한다든가 기부한다든가 라는 뜻이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직역을 하면 귀족의 의무잖아요. 맞아요. 귀족이 해야 하는 의무. 일단 평민이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두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해당하고 지금 경우에는 이제 사치조차도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귀족에게는 나쁜 거일지는 몰라도 루이 14세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이렇게 서로 이것저것 비싼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니까 국가 경제가 돌아갔겠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자신의 총애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당근을 제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베르사유로 귀족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하나 둘씩 집중되게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귀족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들 컴퓨터 쓰시죠? 네네. 컴퓨터에 보면 운영체제라고 있을 거예요. 베르사유 궁궐전을 컴퓨터로 치면 이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티켓입니다. 아, 에티켓 맞아요. 에티켓 엄청 중요하다고. 루이 14세 시대에는 그래서 황당한 에티켓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국왕은 밤에 어둠을 뚫고 이제 떠오르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일과가 연극처럼 했었다고 그러는데 거의 사람들이 관광객 있고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루이 14세는 출입하는 이제 귀족들을 서열화해서 각 서열에 맞게끔 고유한 에티켓들을 부여해요. 누구를 만나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라. 또 모자를 벗고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예절서부터 시작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특권으로 이용합니다. 의자도 두 종류가 있어서 등받이도 있고 거기에 쿠션도 있고 옆에 팔걸이도 있잖아요. 이런 의자들이 있는 반면 집에 있는 스툴이라고 하시죠. 예, 스툴에 해당하는 불어로 따보레.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일일이 다 지정해 줍니다. 와, 너무 피곤하게 사신다. 그럼 우리 정도 앉은 거면 대단한 특권. 와, 우리 한 100작 정도만 된 건가? 자, 그렇다면 루이 14세가 이 특권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티켓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잠시 제가 루이 14세라고 생각하고 이 다섯 분들이 궁정에 이제 지체 높으신 귀족들, 특권을 이미 갖고 있는 귀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지원 공작께서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국왕인 저는 어느 날 지원 공작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자, 이것으로 이제 너도야, 일어나. 너도래. 지원 공작.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 있는 귀족들이 다른. 있거든요. 부인,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시지요. 그러면 반응은 뭐냐면 경악
귀족이에요. 자기 자리도 언제든지. 뺏겨가지고. 이거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루이 14세. 규칙을 정하는 것도 루이 14세고 그 규칙을 깨는 것도 루이 14세고. 이걸 이용해서 귀족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왕을 둘러싼 의례가 가장 빛나는 데가 그래서 밥 먹을 때 식사 때인데 국왕은 늘 혼자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혼자 식사를 해요. 그때 의자에 앉아서 국왕이 식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귀족들과 서서 봐야 하는 귀족들이 갈려요. 와, 관람권이네. 그러면 서서 봐야 하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귀족들이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야, 이런 등급제도 같은 완전. 거를 완전 그쵸? 계급, 예. 베르사유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에티켓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국왕을 아련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궁정인들이 왕이 있는 방문 앞에서 보냈던 특별한 신호가 있습니다. 정답. 네, 규현 씨. 아, 헛기침을 한다. 그거 사형감이야. 왜요? 어디 왕 앞에서 헛기침을 신호를 보내야지. 틀리셨습니다.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게 제가. 정답. 정말 간단하게 노크? 똑. 형 사형이에요 사형. 아, 손모가지 날라가. 노크 아닙니다. 아니고요. 힌트를 더 드리면 손가락과 문을 이용합니다. 잠시만요. 손가락 문을 뭐 하지? 아, 정답. 네, 약간 그 천지창조처럼 이렇게 문과 약간 그 천지창조처럼 이렇게 문과 아, 그러면 왕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들어와. 이렇게. 야, 그럼 말도 안 되지. 노크보다는 조금 더 얌전하고 노크보다는 소리가 조금 덜 나는 방법. 이거지 뭐. 손톱으로 아니요? 손톱으로 뚝뚝. 긁나 이렇게? 정답입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왕이 있는 방의 문을 긁었대요. 이거 너무 소름 끼치지. 무서울 것 같아. 짜증나가지고. 만약에 와서 이거 뭐 안 하고 뭐 하거나 이런 사형이라고요. 이러면 몇 번을 얘기해요. 아니 뭐 이런 거를 에티켓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됐었어요? 쫓겨나지 뭐. 무조건 아웃. 가장 큰 처벌은 추방이고 아, 그러고 끝이에요? 그냥 국만 쫓겨나고 끝이네요. 사형이에요. 궁정에서 쫓겨난다는 거는 베르사유로부터 쫓겨난다? 국왕의 눈에 들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되는 거거든요. 많은 궁정인들에게 아 이제 저놈은 끝났어. 아, 이럴 거면 죽여주시오가 더 편한. 그렇죠. 아니면 지위를 강등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아 특이하긴. 계신 분한테 이제 의자에 앉지 마라. 서 있고 대신 제가 의자에 앉아라.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에티켓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다 통제한 거네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통제함으로써 사람의 심리까지도 통제하는 겁니다. 어쨌든 왕의 이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특별한 수단이 있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수단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옷입니다. 옷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바로 이 그림에 그려진 저 파란 색깔의 옷이고 이 옷의 이름을 쥐스토코라고 부릅니다. 몸에 딱 붙는 이런 뜻인데 아, 오늘날 남자들이 입는 수트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궁정 예복이에요. 그런데 옷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국왕이 매년 연말에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명단 40명을 발표합니다. 명단 40명을 발표합니다. 와, 그 전까지만 해도 프롱드난 때까지만 해도 왕이 뭐라 하면 피식거리기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칼 들고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던 귀족들이 이제는 이 옷 한 벌을 내년에는 저 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는데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를 바라는 온순한 양으로 탈바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옷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베르사유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 마흘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작은 성이 있는데 루이 14세가 가끔 그곳에 가서 이제 뭐 여흥을 즐기기도 했는데 이때 마를리에 같이 가서 국왕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귀족들을 그 전날
말을 가기 전날 발표를 해요. 또 뽑아요. 매주 복권 추첨을 하네. VIP 리스트를 50명을 계속. 뽑습니다. 야 정말 하루하루가 이벤트네. 거기 베르사유는 하루하루가 이벤트야. 재밌네. 귀족들이 항상. 귀족들이 시민들 귀찮게 할 수가 없었겠다 저가.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직접 이렇게 명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발표하기 전날 밤만 되면 귀족들, 궁정에 있는 귀족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이번엔 내가.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발표가 나고 나서 떨어지면 이름이 안 들어가면 아 역시 이번에도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상징적에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너무 왜 컴퓨터의 윈도우 체계처럼 처음에는 무조건 쓰게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독되게 해놓고 못 쓰게 하면 이게 불편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맞아, 진짜 그런 걸 정확한 만드는 비유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에티켓은 결국 차별을 의미하고 문제는 이 차별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고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규칙을 만든 국왕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 결국 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에 거처하는 귀족들에게 다양한 직책을 부여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직책이라도 이 귀족들은 왕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 직책을 영광으로 알고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이 변기 담당관이 있어요. 변기 담당도 있었고 용병을 닦아주는 닦아주는, 또 담당이 있었고. 뽁뚜꼬똥이라고 해서 이제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휴지를 들고 네. 근데 있어주는 굉장히 좋은 직책이었던 거죠, 그거를 사실은. 귀족이 한다는 거예요? 용변을 닦아주고 그거를 받아서. 예. 굉장히 귀족의 위치가 땅으로 떨어졌네요. 진짜 낮춰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베르사유궁에는 화장실이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어디다가 그분을 내보내셨어요?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베르사유궁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었는데 이제 베르사유 궁을 궁으로 안 쓰고 전시 공간으로 쓰면서 그 화장실을 다 없애버립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을 어디서 보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강이라고 아시죠? 나무 의자에다 가운데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사기로 된 그릇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변기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아까 담당관이 따로 있었다고 그랬죠. 변기맨이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예. 맞아. 루이 14세에게는 이런 변기 의자가 한 24개, 26개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구간에는 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여러 개의 변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을 하면서 대소변을 볼 때도 있고 일을 하면 어떡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변기 담당관은 그 파는 직책이에요. 살아요? 예, 2만 리브르라고 하는 돈을 받고 그 돈 주고 사야 돼, 또? 사야 되는 직책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서 왕의 변기를 들고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언제 왕이 자신에게 자신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진짜. 매관 매직이 관직을 파는 게 이 시기는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해서 이런 직책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보통 하인들이 했던 일을 이제 귀족들이 하게 된 거네요. 사람을 부릴 줄 알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직책을 두고 귀족들이 서로 경쟁을 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진짜 잘 쓴 거죠. 원래는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텐데 싸우기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게끔 만들었던 거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루이 14세라고 하는 태양 왕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루이 14세가 귀족들을 불러세우고 그들에게 사치를 종용하고 그래서 국왕에게 목을 매게 하고 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시입니다. 루이 14세는 모든 걸 다 알고 싶었어요. 사실 정보가 힘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타인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비밀 요원들을 정보원들을 고용합니다. 궁정 안에서 이제 시종들의 복장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청하고 감시하고 미행하고 궁정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루이 14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무섭죠. 정말 현대판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야. 루이 14세. 대단하네. 그걸 알고 조종했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